안녕하세요. 신선일 원장입니다. 학원에서 가장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법, 그리고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머님들끼리 다 공통적인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학원을 보냈는데, 거기서 꼴찌하고, 뭐,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항상 평균 이하고, 뭐, 이러면 보낼 맛이 안 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가서 또 1등을 계속 하고 나면, 또 거기서도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선택한 학원에서 아이가 가장 좀 독보적으로 잘하는 느낌으로 기분이 너무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한번 듣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프닝 때만 이렇게 말이 어색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남학생, 여학생 중에서 이제 남학생 학부모님인지 네. 여학생 학부모님인지 일단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얘기를 할 때. 뭐, 큰 차이가 없기도 하긴 하지만, 네. 남학생 아니면 여학생 학부모님이신가요? 저희는 네. 6학년이고 네. 남자아이고 네, 네. 뭐 이과를 6학년. 지망하는 네. 수학 선생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아직 초등학생 남자아이예요. 네네네. 초등학생 6학년. 6학년이고 남자아이고 선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남학생.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이 동네에서 네. 이제 선행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들어갈 때는 이제 열심히 해서 들어갔는데 네. 수업을 이제 똑같이 계속 같이 듣고 있는데 네. 조금 수준 차이가 네. 날 때가 보여요. 네. 그 평균 이하라든지, 네. 어쩌다가 좀 평균 네. 이상으로 맞는다든지, 이게 좀 네. 저희 아이보다 이제 더 똑똑한 아이들이 모여서 그런 문제인지, 네. 어떤 문제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 그 선생님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한데 저희가 좀 약간 학원 특성상 되게 장기 수강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분명히 얘네들은 비슷비슷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에 따라서 아이들이 제가 정말 저렇게 잘하게 됐네. 그러니까 너무 완성도도 높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왜 너무 비슷했고 강사도 똑같은데 같은 설명을 듣고 똑같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 주어진 건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수준 차이 나는 부분은 이제 학습법이라는 거죠. 집에서. 그러니까 학원에서 보충도 비슷하게 하고 사실은 강의도 되게 열심히 하고 뭐 선생님이 차별하지 않는 이상은 다 비슷한 환경일 건데 아이가 이제 집에서 과제를 하기 전에 일단 수업을 하잖아요. 그 플로우를 말씀드리면 수업을 하고 수업을 했던 게 단 5분, 10분이라도 본인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하니 바로 과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거의 그게 대부분인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했던 단원이 워낙 선행이 요즘 빠른 상태에서 너무 많은 단원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냥 바로 과제를 하면 개념이 정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제만 정말 날치기처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아이는 학원에서 50%였다가 적어도 30%는 완성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이제 단원이 빨라질수록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얘가 왜 그렇게 성적이 떨어졌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게 이제 누적돼가지고 무섭게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선행을 많이 가는 아이일수록 과제를 바로 가는 것보단 나갔던 그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짧게라도 정말 짧게라도 귀찮아도 보게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고 그 이제 과제 완성도를 높여야죠 사실은. 과제를 해갔는데 그럼 또 이제 틀리고 모르는 게 잔뜩 이제 있는 부분에서 오답을 얘가 악착같이 어떻게 하느냐 뭐 학원 보충을 부르면은 맨날 가는 애가 있고 학원에서 보충을 불러도 맨날 안 오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보충을 부른다는 거는 오답이랑 이런 부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냥 하는 말이 보충 부르면 네? 라고 학원 따르는 건 전부 다 조정하고 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하는 학원에서 그러니까 쟤는 수학에 올인, 무조건 수학 스케줄이 1등인 아이들이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게. 근데 이래서 저래서 시간 안 되고 학원에서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찾는데 얘는 뭐 과학 뭐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 숙제 안 해서 안 돼요.
이랬을 때 좀 그런 사소한 차이? 그러니까 오답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스스로 안 돼서 이제 학원에서 해주려고 하는 거를 네.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랑 꼼꼼한 오답을 하려고 애쓰는 거죠. 한마디로 네. 자세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이게 진짜 시간 없어 하는데 네. 요거를 딱 장착하면은 정말 공부 잘하는 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여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복습을 해요. 정말 제 말대로. 그냥 시간은 훨씬 적게 걸리는데 아웃풋은 되게 좋은 거죠. 얘네들이 복습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냐면 예전에 나갔던 걸 방학 때 그 지난 거 한 1년 지난 거 뭐 이런 것들을 문제집을 뭐 블랙라벨 같은 거를 전부 다 스스로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지난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뭐 방학 때든 뭐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복습하는 노하우는 제가 장난 아닌데 네. 그 중에서 어쨌든 큰 테두리가 머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반에 우리 지금 뭐 대치동 같은 경우는 레벨 테스트 보고 네. 비슷한 선행이 다 비슷한 되는 애들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갈수록 차이 나는 거는 이런 부분이다. 아, 그럼 저희는 남자애라서 네. 그렇게 이렇게 스스로 하는 거는 조금 네.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학원에서 뭐 클리닉 시간이나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든 네. 그 시간은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게 너무 달라요. 왜냐면 학원에서 정말 필요하고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선생님도 귀찮고 힘든데 부르는 네네. 거기 때문에 네. 그 오답 부분이 분명히 정리가 안 되거나 그랬을 때 그 신호를 별표. 네, 신호를 날린 건데 그거에서 어머님이 반사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일단 저는 얘가 이제 머리의 문제는 아닌 확률이 높을 것 같고 같은 그 반에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제가 말한 이 부분 중에서 어느 하나를 다 약할 거예요 아마 전반적으로. 그러면 반에서 자꾸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막 그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저도 이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가고 싶은데 네. 정말 뭐 다른 학원 스케줄이나 네.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그 좀 어떻게 보면은 핑계 아닌 핑계가 과제할 시간이 네. 너무 부족한데 최선을 다해서 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표도 생기는 거고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해결하는 게 저도 클리닉 오고 싶고 하죠. 근데 네. 만약에 이제 못해서 해결하는 게 너무 좀 어렵다.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다른 거는 안 하고 혹시 뭐 상담 전화를 할 때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네. 안 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 네. 사실 와가지고 다 네. 해결을 거의 하려고 오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질문할 수 있는 네. 그 멘토들이 이제 세팅되어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을 다 하고 가는 편으로 하고 선생님이 안 되면 선생님들도 보충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네네네. 그게 정 학원이랑 그 스케줄이 안 맞을 때는 그러니까 평달 같은 경우는 과외 선생님 말고는 사실은 답이 없는 부분이에요. 네, 발표가 네. 쌓이는 부분. 아이가 시간이 계속 학원이랑 안 맞는다면 맞아요. 그게 방치된 상태로 계속 가면 이거는 해봤자 의미가 없겠네요. 네, 그 완성도가 뭐 70%로 계속 끝까지 간다는 건데 이게 뭔 큰 의미가 있을까. 아이가 학원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가 그 당시에는 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모르는 게 쌓이니까 성적은 조금씩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천천히. 그러면은 방학 고등 때- 선생님을 할 때는 네, 좀 네, 네. 확실히 네. 그런 것들이 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학원에 보내야 되겠네요. 그쵸. 오답 안 되는 학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네, 네. 별표, 아예 안 봐주는 거죠. 별표는 아예 질문하지 마. 절대 질문하지 마. 라는 학원도 있고. 제가 그거는. 맞아요. 네. 너무 아이들 질문 다 받아줄 수가 없는 맞아요, 시스템들도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흘려듣고 본인이 그걸 찾아내서 뭐 해설지를 보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게 뭐 요즘 동영상도 잘 나와 있고 시중 교수 유튜브 강의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 뭔가 찾아줘야지 그대로 그냥 학원만 정규반만 다니면 우리 아이가 되겠지라는 건 가장 무서운 생각인 것 같아요. 진짜 모르는 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그게 쌓이는 것 쌓이면 같아요. 네.
잘못된 조각으로 계속 풀고 결국에 예쁜 풀이랑 점점 이제 좋은 풀이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꼼수 같은 풀이 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한번 여쭤볼까 했는데 네. 아니 그러면 저희 애는 네. 아 이제 세 번째 질문인 거죠, 어머니? 네. 네, 그럼 이건 좀 이따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네. 학원에서 이렇게 복습해서 가고 했는데 보통 네. 요새는 내 중고등 선행할 때 테스트도 이렇게 학원에서 아, 네. 중간중간에 막 보잖아요. 네. 뭐 심지어 뭐 어제 봤던 거 보는 학원도 있고 뭐 일주일간으로 해서 보는 데도 있고 한 달 월말로 보는 것도 있고 그쵸, 그쵸. 보통 네. 초등 때는 그렇게까지는 없어도 중고등 선행할 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숙제 말고도 네. 이 약간 복습해 가서 네. 뭔가를 준비를 시켜야 되는 이런 것까지는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것 좀 해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쵸. 이제 네. 제가 뭐 이런 뭐 문제집 이런 정도는 좀 네. 풀어봐라 라고 좀 애한테 가르쳐 주지 못해도 이렇게 네. 추천하는 정도는 애한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뭐 정도 어느 정도 사실 이게 테스트가 네. 기본을 나가냐, 응용을 나가고 있느냐, 그 네. 학기를 완성됐느냐, 아.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되게 다른 대답이 달라지는 부분인 거죠. 왜냐면 기본 나가고 있을 때는 네. 뭔가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개념을 싹 이렇게 계속 써보는 거죠. 네네네네. 배웠던 개념. 네네. 그게 나중에도 남고 계속 개념을 써보니까 네. 훨씬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응용력도 뛰어나지고 그 정말 잘하는 제가 예뻐하는 여제자 중에서 그렇게 개념을 쓰더라고요. 시간만 남으면. 쉬는 시간 하면 앞에서부터 개념 다시 다 쓰는 거예요. 네. 나 저거 시키고 싶은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스스로 알아서 할까 있더라고요. 그런 네. 예. 근데 진짜 잘 봐요. 완벽하게 알고 쓰고 네. 뭔가 해설도 이게 개념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딱 그거 지적하고 그 정도로 개념 테스트를 막 기본을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네네. 응용 단계를 나가고 있다 그러면 네네. 셈 B에서 앞부분 뚝 자르고 네. 뒷부분에 네. 뒷 유형을 반을 만약에 20개 있다. 네네. 그러면 딱 11번부터 20번까지가 네.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몰려 있단 말이에요. 앞부분은 쉽게 이제 도입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여기 이제 대치동 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풀어요, 쉽게. 네네. 그래서 근데 유형 어렵고 자주 출제되는 건 거진 이제 그 대다수가 유형 뒷부분에 뭐 집중 유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대표 유형만 풀려보고 네. 그 유형을 틀렸다 그러면 그걸 올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니까 뭐 노트랑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뭐 그냥 어머님들이 그냥 가리고 그냥 거기 풀어봐 해서 그냥 그 시간만 몇 문제 안 되니까 이제 그거 확인하면 아이가 유형 정리가 다 되고 약한 유형을 한번 이제 가지고 이거 다 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응용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전 범위가 늘어난다 네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단원 평가 부분인데 저는 이제 단원 평가 부분을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막 식을 안 쓰고 식을 쓰고 해서 단원 평가 부분은 노트에 풀라고 하는 거죠. 책에 말고 네. 최대한 노트에 풀고 네. 이게 깨끗한 그때마다 교재를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단원 마무리를 풀면서 제일 좋거든요. 이게 아이가 전체적으로 정리되는 게. 노트에 풀면은 진짜 그거를 그것만 또 사고 이럴 필요는 없겠네요. 그거랑 이제 심한 문제를 풀렸다라고 했을 땐 이제 센 시스템에서 좀 틀렸던 거 이런 거 그런 것만 현관편에 해서 그것만 다시 풀어보고 가고 이렇게 좀 약간 전략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운 게 뻔하고 네. 못 잡는 게 뻔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것만 한 30분만 시켜도 계속 그러니까 시험 네. 치기 전에 네. 아이를 좀 자세도 있잖아요. 시험 학교 그게 이어져가지고 중학교 때도 네. 내신 대비할 때 그 전에 자기 자세가 준비를 충분히 하고 시험을 봐야 된다. 네. 이런 걸 가르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정말 짧아도 맞아요. 테스트를 보니까 네. 이 부분은 그래도 적당히 그래도 공부를 하고 가는 게 맞다. 과제랑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선행이 많이 나가고 네. 그리고 테스트를 봤을 때 워낙
효과가 다르잖아요. 네. 잘 보면 기분 좋아서 맞아요. 막 업돼가지고 네. 나는 막 수업 듣는 태도도 다르고 졸리지도 않아. 근데 학원에서 테스트를 너무 못 봤다 그러면 그냥 이미 주눅 들어있고 네. 난 안 되나 이렇게 그 안에서 상처를 받아 있고 그 시간 내내. 그렇기 그런 것 때문에 같아요. 선행을 나가고 이러려면은 네. 테스트 준비는 적당히 시키는 게 조금이라도 시키는 게 유리하다. 네. 아, 네. 네. 그러면은 테스트는 하고 네. 그럼 복습을 아이들이 계속 해야 되는 게 중요하는 건 알겠는데 그쵸. 혹시나 네. 또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복습법이 복습 또 방법? 따로 있는 건지 네. 어머님들이 일단 단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크게 카테고리를 3개로 그냥 잡으면 네. 쉽게 기본 나갈 때. 네. 그리고 응용. 네. 그리고 좀 기본 다음에 그냥 정말 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심화서 뭐 A급이나 불능라벨이 좀 어려운 걸 풀린다. 그랬을 때 이걸 복습시키는 방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네. 이거는 되게 강한 거예요. 이 복습은 개념 기본 나갔을 때 개념을 1단원부터 다시 계속 풀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건 주말 같을 때. 이건 테스트 대비가 아니라 네네네. 그냥 그 단원만도 아니고 네. 그 학기를 나갔을 때 누적으로 2단원 나가고 있으면 1단원 2단원 개념 다시 쓰고 그거 몇 분 안 걸리거든요. 사실 작정하면 5분도 돼. 5분 진짜 본인이 예쁘게 쓰고 싶으면 10분 걸리는 거라. 개념 정도. 네. 그리고 3단원 나갔다 그럼 1, 2, 3단원을 개념을 쓰는 거죠. 그럼 4단원 나가면 얘는 그걸 쓰면서 1, 2단원, 3단원 몇 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강사만큼의 정확한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네. 물어봐도 개념을 이제 애매하게 알아가지고 뭐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뭔지 성질이 뭔지 이게 이건지 심지어 뭐 각의 길이가 같다. 각은 크기인데 각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부정확했던 부분이 정확해지면서 아이가 이제 제대로 아니까 제대로 풀리는 그런 느낌이 되고 응용서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랑 비슷한 약간 한 단계 응용서도 예를 들면 센이 있으면 그 전 단계가 한 라이트 센? 뭐 이렇게 좀 쉬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용서를 좀 못 푼다. 얘가 쑥쑥쑥 푸는 느낌이 아니다. 그러면 욕심을 비우고 앞에 선행 나가고 심화 나가고 이런 부분보다 그 단계에서 조금 아래 비슷한 거를 한 권을 풀로 다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좀 쉽기 때문에 이건 애가 풀거든요. 네.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맞아요. 네. 그때 다 알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응용소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오래 생각해도 귀찮고 피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네. 이제 완전히 잡히는 그런 느낌이 돼서 방학 때 그래서 좀 응용이 그냥 쓱 지나갔는데 이거 너무 유용해 좀 구멍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 단계 개념부터 다시 배울 건 아니고 네네. 응용서에서 좀 쉬운 응용서를 알고 좀 지루해도 푸는 시간이 정말 빈틈없는 구멍 없는 탄탄한 확 늘더라고요. 확 잡히면서. 그리고 이제 심화서를 풀 때 이제 그 복습하는 부분은 이거는 틀린 문제만이에요. 비슷한 유형도 아니고 틀린 문제만 다시 맞을 때까지. 맞아, 왜냐면 계속 틀려요. 식이 길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도 돼. 네. 근데 이 문제를 봤을 때 정확한 풀이를 계속 틀린 거만 모여 있는 건데 또 다른 문제집을 풀면서 비슷한 유형을 풀면서 그거를 쌓아서 안 그래도 처음도 부정확했는데 유형을 하면서 잡힌다? 이제 그거보다는 제일 처음은 틀렸던 심화 문제집은 틀렸던 문제집의 풀이를 완벽히 한 다음에 그러고 비슷한 유형을 풀려야지만 그러니까 그게 효과를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그럼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이런 거는 이 복습법을 약간 방학 때 활용해 보는 방법도 그쵸. 제일 좋죠. 좋겠네요. 네, 방학 때. 그러니까 여름방학 이런 식으로 여름방학이 복습이 제일 갑자기 새 거를 배운다기보다는 맞아요. 아직은 좀 어리니까 특히 초등 아이들이 선행하고 있을 때는 자꾸 선행 욕심을 나는 것보다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머님이 한 번 찾고 이거를 습관을 돼서 우리 아이는 이제 선행은 학기 중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뭐 내신도 없고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내실을 다지는 건 방학밖에 없고 너 그 부분은 내가 참아야겠다. 선생님 근데
저희 애가 이제 학원에 잘 들어가고 열심히 또 잘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 저희 애가 그 시키는 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즐겁게 좀 풀거나 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그 남자애들은 좀 막 눈으로 풀고 있을 때 있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네. 될까요? 극복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눈으로 푸는 부분이 기본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는 네네네. 이거를 뭐라고 하면은 아이가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좀 그래도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그냥 네. 눈으로 풀고 해도 네. 본인이 정리가 다 돼서 정답이 맞는 거기 때문에 정답만 맞다면 네네. 별로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응용 단계 좀 후반 때부터 실력 심화 부분부터 정말 식이 필요한데 아이가 계속 눈으로 풀거나 그냥 대충 끼워 맞추거나 이러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정확해지는 거죠. 정확히 모르고 선생님 풀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좀 뭔가 빨리 풀 수 있다. 이것도 뭐 아이디어가 수학에는 풀이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다양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그 풀이법을 붙일 필요가 있거든요. 선생님 풀이하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그 풀이가 되게 빠른 풀이, 좋은 풀이, 정확한 풀이, 개념을 좀 담은 풀이 이런 것들로 해주는데 혼자 정말 길게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스텝을 정한다. 네. 정해서 그 부분을 계속 그러니까 노트에 쓰게 한다. 식으로. 그럼 과정에서 센에서도 A, B는 안 써도 되고 책에다 풀어도 되지만 네네네. C스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노트에 쓰기.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네네네. 네, 강하게 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식이 안 잡힐 때는 엄마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학원에 이 부분은 좀 식을 좀 잡고 싶다 이런 전화가 사실 제가 진짜 많이 받거든요. 안 되는 거죠 사실. 네네네. 그럴 땐 다 모두가 힘을 합쳐. 그래서 딱 그냥 그 스텝을 정하고 그걸 어기면 난리 나는 걸로. 그날은 그냥 근데 초등학생이니까 네네네. 아직은 말을 들어요. 네네네. 이제 중학생이다라고 하면 안 듣거든요 점점. 그래서 지금보다 하루라도 강력하게 해야 빨리 되겠네요. 네, 강력한 게 그래도 아이들은 AB로도 안 써도 된다 네. 말을 항상 네. 자 그럼 모든 걸 다 노트에 해야 되지만 시스템만 그럼 약속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아이랑 규칙을 정하면 그럼 엄마가 이만큼 봐줬는데 단순한 우리 아이들은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이 짧고 너무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는 네네네. 과정이 더 이렇게 선행이 하면 할수록 식은 길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선생님에서 배웠던 부분을 필기를 좀 하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풀이를 보고 본인이 이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쓰지만 그 부분을 좀 복습해서 오늘 나갔던 수업을 알차게 좀 알아듣고 자기 거 만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습관은 되게 사소한 부분인데 초반만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한 달 해가지고는 처음엔 하는 듯 하나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진짜 버리지도 이건 잡는다.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학원 선생님이 상담 전화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네. 그때 진짜 꼭 이렇게 물어봐야 될 질문들. 이게 왜냐면은 지금 너무 어린 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큰 애도 아니니까 약간 초고에서 한 중고등 선행 정도 하고 있는 아이들 버전으로 네. 이런 거는 좀 물어봐야 된다.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이 워낙 빨리 나가니까 예전에는 중학교 선행할 때는 정말 잘 알아듣던 아이가 점점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이거 쉬웠는데? 그러니까 확 아이가 반의 아이들에 비해서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한 번씩 떨어지다가 이게 안 되겠다. 네. 이게 적신호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우리 아이 반에서 정규반에서 정말 잘 따라가고 있나요? 현재 상황은 엄마가 알아야 되니까 네네. 이제 그 부분은
또 엄마가 먼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되게 편안하게 그 반에 조금 사실은 아이가 힘들어 했었는데요. 뭐 아니면 정말 잘하고 있어. 정말 너무 잘해요. 또 한 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 만약에 질문을 두 개 다 못한다면 네네네. 오히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효과적이긴 할 것 같아요. 상담할 때 내가 여기서 꿀팁은 얻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제일 잘 아니까 네. 이 선생님이 추천하는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제일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한 전략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오래 가르친 적어도 6개월 이상 가르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이거 약한데? 네.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게 좋겠는데? 얘는 예습을 시키는 게 더 메인이겠는데? 얘는 복습이 더 낫겠다. 네네네. 대수가 3학년 1학기, 뭐 2학년 1학기 어느 부분을 메이크업하면 확 오르겠는데 네. 알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 이번에는 그러면은 방학 때 뭘 하셨으면 좋겠다. 네네네. 아니면 주말이라도 지금 당장 수업이 너무 따라가기가 이 부분만 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당장이라도 주말에 어떻게 시간이 안 되시냐. 네네네.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즉 그거를 선생님이 먼저 전화해가지고 네. 이 부분이 못 따라가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네네네. 나빠. 그럼 뭐 하나 말고 안 그래도 정규반도 수업료 내가 네. 듣고 있는데 뭘 또 들으래 막 네네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네네네. 하니까 선생님이 좀 믿고 선생님이랑 그래도 신뢰 구간이 있는 부분이라면 네네네. 그런 걸 물어보면 제일 좋은 답이 전문가의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다음에 꼭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 중에서 네. 제가 이제 대학을 보낸 어머님들인데 네네. 정말 펑펑 우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저랑 같이. 왜냐면 정말 저는 어머님이 제 말을 다 이렇게 믿어주시고 네네네. 제가 항상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걸 다 해주신 부모님도 네. 저도 감동이고 네네. 그 부모님도 제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진짜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그게 이제 너무 시험 잘 받고 이제 서울대를 갔을 때 그렇게 눈물이 펑펑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네. 제가 질문을 해서 하면은 오히려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고 그쵸, 하니까. 그쵸. 네. 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어머님 다음에 그럼 또 도움 되시면 또 출연해 주시겠어요? 네. 출연 제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독보적으로 학원에서 더 잘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궁금하신 사항을 이제 알려드렸는데 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